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398년명 홍무 31년 서리가 내리었다. 유성이 왕량성에서 나타나 북방으로 흘러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역마를 폭력을 써서 빼앗은 일과 관련해 금교 전서 이응 등을 귀양 보내다. 금교 전서 이응을 함주로 귀양 보내고 설략 장군 김용삼을 광화도로 지파안을 암융 목자로 경은 소윤 이득항을 옹진으로 귀양 보냈으며 설량 장군 김연우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응은 모두 임금의 잠저때 원종한 사람인데 이응은 작별하고 돌아가면서 동북면에서 역마를 폭력을 써서 빼앗고 전사를 소란하게 하였는데도 김용삼 등이 같이 가면서 금지시키지 않았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순군에게 명하여 쫓아가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각기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 우도정력사 선윤지와 은계역성 전득경은 증거될 만한 문서가 없는데도 말을 내준 이유로서 태형을 집행하였다. 전사는 역사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양부에 명하여 시정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백성의 이로운 일과 패단된 일을 진술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소나무가 말라 죽고 서리가 내린 것 때문에 도성 감력관 등을 사유하다. 임금이 서울 주산의 소나무가 말라 죽고 또 여름철에 서리가 내린 이유로서 도성지 이문하를 명하여 사사에게 전지하였다. 지난번에 외방으로 편직된 도성 감력관을 모두 그 죄를 용서하고 김선은 죄를 결정하여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며 무릇 외방으로 편직된 원인의 죄상의 경하고 중한 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여 아뢰게 하라. 사사에서 명을 듣고 이에 복명하였다. 전하께서 이미 두려워하고 반성하였으니 시정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민간의 이로운 일과 패단되는 일에도 마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사는 도평의 사사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백관과 기로 등이 공부 등 사민을 경사로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다. 백관들과 기로를 조정에 모아서 공부 등 사민을 경사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경사로 가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는데 다만 서원군 한상경 등 열 몇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좌간의 대부 정구 등은 아뢰었다. 임금이 명령하신 신하가 봉사하는 것은 예절에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세가 부득이한 일에 있게 되면 예절도 때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서와 곽혜룡의 문초장과 예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사를 보건대 그것이 기만함이 심한 편입니다. 대개 천추절의 할애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며 주교일 걸과 양식이 지난날보다 다른 것도 아닌데 삼국의 노여움은 정축년부터 일어났으니 그 기략을 베풀어 모계를 운용함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조서와 공부 등 사민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만 온 나라 신민이 다 같이 알 뿐만 아니라 천지의 신명께서 실로 밝게 굽어보시는데 삼국에서 거짓을 꾸며서 그 공사를 위협해 취하여 사민을 오라는 명령이 있으나 이 사민에게 그친다면 이들을 보내는 것도 옳겠지만은 또 사민의 공사를 취하여 죄명을 꾸며서 만든다면 반드시 복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민을 보내고 내일 또
10인을 보내어 국가가 마침내 편안하고 평온하게 된다면 진실로 마땅히 보내겠지만은 지금 명백히 그 기만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임시변통으로 우리의 의사를 굽혀 따라서 먼저 겁내고 약한 것을 보이게 된다면 후일에 뉘우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우선 3인을 머물러 두고 사정을 자세히 갖추어 빈다면 느끼어 깨닫게 되는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좌정성 조준 등과 이 일을 의논하였으나 망설이고 결정짓지 못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의와 강회중 등 16인과 이규철, 김영렬, 민중리 등 22인을 유사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도성지 이문화에게 명하여 각도의 효렴과 무죄를 불러보고 그 실효가 없는 사람 70여 명을 내보내었다. 효렴은 효용이 있고 청렴한 사람을 말하고 무죄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유비고를 처음 설치하고 도평의사사에 내린 전지. 유비고를 처음 설치하고 임금이 도성지 이문화에게 명하여 사사에 전지하였다. 송태조는 국용 외에 별도로 내고를 세웠으니 자기 개인의 저장을 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일찍이 측근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군량과 기근에는 모름지기 미리 준비되어 해야 되는 것이니 일에 다다라 조세를 과중하게 징수하는 것은 좋은 계칙이 아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짐이 8주의 인민이 오랫동안 오랑캐에게 함몰된 것을 민망히 여기어 500만 민을 저축하여 산후의 여러 군을 교환하도록 하겠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송태조가 내탕을 세운 것은 공용이요 사용은 아니다. 이로부터 화천과 금백을 유사에게 나누어 명령하는 것은 직수를 전임시킨 것이고 정수를 참음한 것은 새어나감을 막은 것이다. 지금 내가 유비고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군수에 대응하기 때문이니 그 수입되는 전곡과 포화를 삼사로 하여금 회귀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도록 하고 만약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임시에 계문하여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고 이것을 항구적인 법으로 삼게 하라. 미는 돈깨미를 말하고 산후는 태행산의 후면을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전 지을 터를 시찰하고 조속한 완성을 부탁하다. 갑력간 제조 김주에게 일렀다. 정릉과 용물고를 빨리 만들 필요는 없으며 이 사리전은 건축을 원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일을 마치지 않으면 후일에 이를 저지시킬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니 마땅히 빨리 성취하여 나의 원망에 보답하라. 드디어 궁궐에 돌아와서 유만수, 도흥, 유운 등과 더불어 격구의 놀이를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복업인 200안 부계와 장님 김효도가 요동으로부터 오니 의복과 양식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최영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양부의 상의 등 10명을 감원하다. 최영지를 판삼사사로, 성성리는 문화시랑 찬성사로, 우인열과 유만수를 상의 문화부사로, 성석룡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삼고 양부의 상의 10원, 한성윤 1원, 예문춘추관 태학사 2원, 학사 2원을 줄이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중 108명을 모아 소재법석을 베풀고 5일 만에 그치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박천강과 정자충을 유사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자미에서 나와 영성 분야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환이 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마도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 8명이 외인 9명과 더불어 오니 그들에게 각기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외인은 주현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여 각기 의복과 양식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남쪽 두성에서 나와 기성 분야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도당에 명하여 우현보의 직첩 및 가산과 그 아들 우홍부 우홍강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희길이 동북면 단주에 가서 군인 80명으로서 금을 캔 지 9일 만에 사돈중을 얻어서 바치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우승지 김육이 좋은 말 한 피를 바치니 안장 갖춘 말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각도에 술을 금하는 영을 거듭 엄하게 내리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2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의 현빈이 아들을 낳았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관에게 왕위에 오른 때부터의 사초를 바치게 하다. 임금이 사관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후의 사초를 바치게 하고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에게 물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군주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화가 대답하였다. 역사는 사실대로 바로 써서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군주와 대신이 스스로 보게 된다면 숨기고 끓여서 사실대로 바로 쓰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역사 쓰는 법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나라 태종이 역사를 본 옛일이 있으니 내가 이를 보고자 하는데 사신이 굳이 이를 거역한다면 어찌 신하된 의리이겠는가. 마땅히 사고를 열어서 빠짐없이 바쳐야 될 것이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개성현을 폐지하고 개성 유후사에 예속시키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곤지교감 허지신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스스로 최지를 벗고 변정도감에 송사를 하니 간간히 탄핵하여 가두었다. 최질은 상복을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공부 등을 중국에 보내지 말라는 우상기 상시 변중락 량 등의 상소 우상기 상시 변중량 등이 상소하였다. 전일에 윤규 공부 윤수 등을 발송시킬 일로서 백관들에게 가부를 의논하게 하므로 신등이 이해를 자세히 진술하여 주본에 갖추어 계문하였는데 지금 사민으로 하여금 조정에 나아가서 스스로 변명하고자 하니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국을 섬기는 예주로서는 그렇겠지만은 임기응변하는 계책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듯하므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만 쫓아 어울릴 수가 없어서 다시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합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이후로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 더욱 더하여 그치지 않았는데도 상국에서는 도리어 희모했다고 하면서 남의 잘못을 일부러 찾아내려고 문사의 사이를 세밀하게 살펴서 이미 정총, 김약항, 노인도, 유호 등을 구류하고 또 조서와 곽혜룡의
희모, 간첩의 문사를 취하기를 요구하는데 대저 사민이 희모했다는 것은 실로 그 실정이 아니며 간첩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말로서는 변명할 수가 없으니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을 상고한다면 기략을 베풀고 모계를 운용함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민을 떠나고 머무는 것은 비록 가볍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세가 이에 따라 가볍고 무겁게 될 것이니 비록 지금 잠정적으로 보내어 그 병고를 보고 난 후에 이미 도모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먼저 반복한 명령을 한 가지라도 따르지 않은 것이 썼는데도 오히려 견책이 이와 같은데 어찌 후일의 병고를 기다린 후에 이를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협조로서 옳지 못한 명령의 임시 변통으로 우리의 의사를 굽혀 쫓아 먼저 겁내고 약한 형세를 보인다면 잇따라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그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물며 삼국의 기뻐하고 누유하는 그 계책에 어찌 조그마한 서생의 가고 머무는 사이에서 결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변례에 따라서 이 사민을 머물러 두고 장기를 갖춰 그 원탕함을 변명하여 한편으로 우리의 강한 형세를 보인다면 구류된 사신도 빨리 돌아올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찍이 구류당한 정총, 김약항, 송희정, 오진, 양우, 노인도, 오세겸, 권을송, 유호, 정한지, 조석, 곽혜룡 등의 집에 때때로 위문하고 부모와 처자를 후하게 길러 인애를 보이소서. 임금이 그 소를 내려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도당에서는 모두 발송하여 병고를 보게 하도록 아뢰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중화군에 사는 저주한 사람 김견 등 4명이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흥천사에 거둥하여 마침내 도평의사사에 새로 건축한 청사에 가서 이를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세자전 영가부원군 권희에게 명하여 왕손의 계복신 초례를 세자전의 남문에서 베풀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 5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청주 목사 김자수가 흉년인 이해의 맥세를 면제해 주기를 청하는 글. 청주 목사 김자수가 연사가 흉년인이 든 이유로서 감사에게 글로 진술하여 금년의 맥세를 면제해 주기를 청하여 말하였다. 지금 사사에서 가뭄이 심하여 연사가 흉년이 든 이유로서 주군에게 영을 내리어 적당한 때에 흉년을 구휼하게 하되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리는 관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죄로서 엄격하게 징계한다 하여 그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말밖에 풍기고 있으니 이를 두 번이나 읽음에 삼가 두려워 진시로 마땅히 받들어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백성을 사랑함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만약 실제 은혜가 없으면 모두 빈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 문제는 그의 조세의 반을 미리 내어주어 농민을 권장했으므로 후연히 그 실지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게 된 것을 칭찬했으니 이것이 한나라 문제가 된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조세를 거둠이 매양 6월 초기에 미리 익을 때에 당하면 문득 즉시 이를 거두어 경창에 수송하고는 이를 선납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하는 예입니다. 금년은 3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이달까지 이르게 되고 비록 한 달씩 걸려 한 번 비가 왔으나 흙에 들어감이 두어 스너치 미치지 못하고 조금 후에 곧 날씨가 개게 되어 가뭄의 맹렬함이 날마다 더 심하니 이 까닭으로 보리밀의 열매가 모두 감손되었습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이 슬피 울면서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을 밭가리의 종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선납이라는 것은 어디서 징수해 바치겠습니까? 원컨대 금년의 선납은 일체 모두 감면시켜 백성의 힘을 펴게 한다면 실지 은혜의 백성에게 미친 것이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을 것이며 흉년을 구휼하는 기묘한 사무도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군수의 임무는 직책이 임금의 근심을 나누는 데 있는데 본바의 백성의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죽기를 무릅쓰고 청하오니 삼가 전하여 아뢰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전하여 보고하니 도당에서 그 의논을 옳게 하여 여겨 임금에게 아뢰어 여러 도의 맥세를 감면해 주었다.